자, 여러분들이 뭐 제 얼굴 보는 게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중간에는 이게 회전이 안 되는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품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품종. 요즘 뭐 호두나무, 조실성 호두나무의 품종 뭐 여러가지 뭐 얘기들, 뭐가 좋다 내게 최고다, 이게 작전 이러죠. 다 개뿔이나 다 구라빵이에요. 뭐 185가 좋다, 아니면 관액이 좋다, 뭐 33이 좋다, 이거 그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나무의 수분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들은요 암꽃하고 수컷이 같이 펴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 뻥이거든요. 아무리 자웅동숙형, 그러니까 암꽃과 수꽃이 같이 피는 품종일지언정 아주 똑같이 동시 피지를 않아요. 약간 어긋나서, 다만 암꽃과 수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피어난다는 뜻이지 동일하게 똑같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분수를 뭘 심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수분수 필요 없다고 하죠. 그놈은 무식한 놈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 자기가 취급하는 품종에 대해서조차 조사하고, 그리고서 어떠한 화 분할은 언제 하고 개화 시기는 언제고, 이런 걸 전혀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하고 같이 심어야 어떻게 효율이 나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관획 1호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관획 1호를 거의 처음 심은 곳입니다. 뭐 제가 함양에 우리 한 선생님하고 뭐 김밀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제 호두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었겠지. 아니에요. 제 호두나무 사가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나무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우리나라 호두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해하시는 어르신이고, 더욱이 뭐 수십 년간 나무도 키워보시고 그 박식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이곳은, 지금 가고 있는 곳은요 관액을 심어서 심습니다. 관획 1호. 나중에 짝퉁 국풍 1호라고 또 어떤 놈이 사기치던 그거 말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이 품종이 어떻게 되고 뭐가 누가 이제 어떻게 들여왔고. 자, 관획 1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관획 1호는요 예전에 처음에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관획 1호,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게 진년 4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년이한테 진년 1호라고 했어요. 그럼 왜 진년 1호라고 안 하고 관획 1호라고 하느냐 했더니 뭐 진년이는 저 애칭이고 사실은 법적인 적용에는 그냥 관획 1호로 할 거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름을 안 정해가지고 얘는 8518 다음에 새로운 품종 신 855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중국 애들이. 근데 다 구라빵이었죠. 즉 무슨 얘기였냐, 진년 씨와 그 모모 씨는
이혼을 2번을 했어요. 이혼을 2번을 했는데 실제 농장주는 진년 씨였던 거죠. 그래서 사이가 이제 이혼을 한 관계라도 중국은 서로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틀려서 애가 있잖아요. 애를 그쪽은 중국은 아이 하나만 낳게 되던 그런 저기가 있어서 육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공유를 해요. 아, 저기 마이산 보이는데 조금 가려졌습니다. 마이산 앞에 있는 저 정자가 멋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 됐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진연이를 모르고 주진빙이가 이름 나왔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저기 그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보고서 그 사람한테 쫓아간 거예요. 왜? 뭐 실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람의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홍보하는 사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업력은 더 강했던 겁니다. 생산이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다른 사람인데 영업에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한국에 이제 수출도 하고 막 판매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부부간에 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 돈 문제였는지 그 사람의 여자 문제였는지는 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저기 여자가 그 남자한테 물건을 확 안 대줘 버린 거예요. 물건을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생산하는 1년간 생산하는 묘목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약 30여만 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 전부 아도 칠 때니까 전부 다 내놔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중국에서 이미 선 계약을 받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라고 했더니 뭐 약 한 20만 정도 20만 주 정도 될 거다 라고 해서 20만 주를 저희들이 아도를 쳤어요. 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호두 뭐 수입이나 제가 수입업자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도를 쳤습니다. 거기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받은 숫자는 19만 7천 주예요. 나머지 부족한 게 뭐예요? 3천 주죠. 즉 고작 3천 주를 그 사람들이 없어서가 없어서 못 채워준 거예요. 20만 주였는데 3천 주가 부족했던 거죠. 즉 나머지는 다 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시기에 그 묘목은 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검역에서 실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연들이 있죠. 그건 나중에 또 우리나라의 호두 역사에서 한번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 찰나에 제가 예전에 중국의 시찰단 형태로 참관단이라고 해서 전 돈 받고서 모시고 다녔어요. 뭐 제가 뭐 마진을 붙이지나 여행사도 아니니까 마진을 붙이진 않았지만 그분들의 식사와 뭐 경비는 받고서 한번 가보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워낙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어도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 모시고서 제가 현지까지 시찰 다니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사람이 저한테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화상으로. 김 선생, 당신 같으면 이 품종을 갖고겠어? 관액을 갖고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저한테 당신이 나 묘목업자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떤 품종을 선택하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줬어요. 뭐라고? 당연히 예전 품종보다는 새로운 품종이 낫겠지요.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하면 그게 관액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또 다른 품종, 저는 계속해서 그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의 품종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문익점처럼 핸드캐리해서 국내에 갖고 와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시험 재배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와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잘 살지도 모르고 해서 확고하게 저는 아니요, 저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른 품종 할 겁니다 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할 이유도 없고, 그것도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고 제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해줄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안 하고서 관액을, 만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관액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와르르 쫓아가 가지고 관액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농장이 그분이 갖고 온 관액은 아닌데, 그 전에 저희들이 관액을 갖고 왔던 것을 저한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사서 심은 농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액을 지금 대부분 제거해 가고 있으며 지금 제가 취급하고 있는 품종으로 바꾸고 있죠. 이유는 뭐냐? 적응성은 강해요. 호두나무가 살기는 오히려 잘 살아요, 관액이. 그런데 품질은 떨어집니다. 조금 더 껍질이 두껍고요, 조금 더 호두 견피에 뭐라고 할까요, 핵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름 무늬가 좀 심하고 곰보같이 조금 약간 그런 형태가 보이고, 그리고 봉합선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어서 세척할 때 봉합선이 맞물리면은 깨지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얘가 좀 모양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짱구라고 할까요? 옛날에 황모 박사님 이거 짱구처럼 생겼다라고 하던데, 짱구라고 막 놀리던데, 그래요. 약간 좀 모양이 보기가 아름답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한 형태라서 제가 이제 사실 한번 취급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건데, 왜냐면 다른 품종들이 이제 시험 재배하던 것들이 다 적응을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꾼 건데, 그분은 그 당시에 저한테 관액이라는 것을 갖다가 듣고 그걸 선택해서 그걸 주구장창 미룬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맨 처음 그걸 수입했다는 거 뻥을 치시고, 그거 근거 자료 달라고 하면은 제가 다 여러분 데리고 다니던 그런 내역 다 있습니다. 뻥을 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와이프한테 이제 잘린 거죠. 물건 안 대주고 가는 그 신랑한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품종인지도 모르는 실제 농장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물론 그 다음에 준비를 했을지 없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한 품종들을 가꾸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또 이제 제가 저하고 이제 거래하던 수입업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니 그 남자가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나봐요. 뒤에 한국에서는 뒤에 한국을 조사했겠죠. 김성국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제일 호두에 대해서는 어떠하고 물량도 가장 많이 치는 사람이다. 실제 뒷배라는 걸 이제 알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이게 신품종인데 국풍이래요. 그러니까는 한번 보고 한번 취급을 해보세요 하고서 샘플이 딱 왔더라고요. 존경하는 김 선생님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중국어로 쭉 써가지고 또 왔더라고요.
그걸 우리 그때 있던 직원들하고 같이 시식을 하면서 야 뭐 이 호두가 왜 이러냐, 야 틀렸어 하면서 제꼈던 국풍인데, 나중에 또 그 수입업자 분이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관액과 국풍과 차이는 뭐고, 야 국풍을 새로 개발할 때는 그럼 너희들이 호두나무 품종을 개발하는데 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한 건 아닐 거 아니냐, 너희들 그러면은 그 국풍이 있는 나무 과원이 어딘지, 생산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게 심겨져서 과원이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지 다 깔아 우리가 갈 테니까 라고 했어요. 즉 저희가 품종을 검증을 할 때는 단순히 호두만 보고서 그 품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서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간에 이 품종을 개발했다는 증빙 서류, 그래서 그 품종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건지 그 서류를 보고, 두 번째 호두 물건을 보겠죠. 세 번째 호두 과원을 갑니다. 그 과원에서 호두를 까보겠죠. 그 과원을 가서 관찰을 하는데도 그냥 딱 한번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두고서 여러 차례 분기별로 가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래서 거기의 환경과 거기의 결과물과 걔네들이 꽃피는 시기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고서 품종을 갖다가 이게 주변 환경과 토질과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가지고 적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서부터 결과물, 상품의 품질이 어떤가,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도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국풍이라는 것을, 야 그러면은 서류, 그리고 물건, 그리고서 결과물이죠. 그리고서 농장을 깔아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국풍이라는 건 사실은 관액인데, 관액을 갖다가 이쪽 뭐 산동성 그쪽 지역에서는 관액이라고 부르고, 저쪽 요정성, 길림성 이쪽 농베이 지방이라고 하죠. 그쪽에서는 국풍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는 도대체 관액입니까? 국풍입니까? 여러분은 신뢰가 가세요? 그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은 취급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래를 끊고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품종으로서의 그 내막도 잘 모르겠던 거죠. 물론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품종이 있어요. 중국에는 호두 품종이, 저한테는 이제 호두 도감도 있는데, 그러니까 품종별로, 사진별로, 과언별로 조사했던 그 도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국가급이라고 해서 국가급 호두가 품종이 약 전에 한 거의 4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이라고 해서 각 성들이 또 이제 취급하는 그 검증된 국가급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최소한 15년, 20년 이상 정도 걸려요. 품종 하나 개발하고 등록하는데. 성급은 그 성단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품종은 이제 성급 품종으로 등록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농가급이죠. 농가급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거 해서 이렇게 실험상에서 만들어 놨던 건데 어떠하다 하는 것들은 품종 등록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결과물을 봐야 하잖아요. 열매가 열리는 때. 그러면 그거는 한 4,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풍이 품종 등록이 되고 관에 품종 등록이 되려고 했었으면은 그 과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 하잖아요. 즉 4년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농가급의 그런 품종이라도 4년 5년 전에는 심어져 있어야 그래야 그게 품종 등록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돈 주고서 그런 것을 과언까지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다 돈 주고서 그 야매로 만들어내는 서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두나무 품종 중에 제가 뭐 한두 가지의 역사와 내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갖다가 뭐 가끔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상대방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제가 뭐 2015년도에 찍은 사진을 갖다가 마치 그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놈 저놈이 갖다 그 도용해서 쓰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할지 모르죠. 배알이 꼴리면은 나중에 너 이놈 새끼 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거 갖다 너 장사해 먹었으니까 너 이 새끼야 이거 저작권에 대해서 너 내놔. 언젠가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지금 그러지 않는 것은 그네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 조실성 호두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해라.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또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에서 저한테 뒷담을 하면은 개작살 나죠. 나중에는. 왜? 그네들이 제가 촬영한 제 지적 소유물을 갖다가 무단 도용하고 막 그런 것들 그냥 가만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업자분께서는 뭐 제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품종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품종을 바꿔봐라 라고 할 때는 저도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종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시는 그런 즐거움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구름이 좀 제법 꼈네요. 긴 시간 떠들었어요. 이야, 옛날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감사합니다.